프랑스 빌드 파리에 있는 한 가게에 못해도 100명은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꼭두 새벽부터 줄지어 서 있습니다. 20평이 채 되지 않는 조그마한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리더니 문 사이로 한국인 여성이 나와 사람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종이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한 표정으로 한국인 여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새벽 4시부터 이어진 이 긴 행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연은 프랑스 빌드 파리에 거주하는 아멜리가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커뮤니티에 적어 올린 사연입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언니, 저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른 가족들에 비해 더욱더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언니가 어릴 때부터 귀에 난청이 심해 모든 가족들이 언니를 간병했기 때문입니다. 언니의 난청 증상은 9살 때 처음 나타났는데 아직도 당시 상황이 또렷하게 기억날 정도예요. 정말 공포 그 자체였죠. 그땐 저도 7살이라 학교에 있어야 했지만 제가 남들보다 배우는 게 조금 느리다고 판단한 저희 부모님은 제가 7살이지만 학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이 누나가 학교에 가는 걸 보고 난 후 집에서 엄마와 책을 읽거나 집 앞 들판에서 놀곤 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에서 책 읽기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입을 틀어막고선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이라 저도 놀랐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서 계신 지 몇 분이 지나고 나서 잠시 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고 두 분 모두 제게 집에서 얌전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뒤 급하게 옷을 입고 어디론가 향하셨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집에서 한참 책을 읽다가 잠든 전 저녁이 돼서야 일어났고 침대에 누워있는 언니와 그 옆에서 걱정스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는 아버지,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작 언니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죠.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아버지가 절 거실로 조용히 불러 설명해 주셨습니다. 언니가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갑작스레 귀에서 피가 나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며 선생님을 불렀고 급하게 부모님을 불러 병원에 가본 결과 희귀성 난청 같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마냥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릴 때라 그냥 귀가 아픈 건 줄 알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난청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호전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난청을 가지고 상태가 점점 심해지던 언니를 간호하느라 저희 가족은 서로에게 쏟는 시간이 많아졌고 덕분에 둘도 없이 소중한 가족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죠. 더군다나 해외 무역업을 하시는 아버지가 승진하셔서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가족들을 함께 데려갈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외여행도 분기별로 꾸준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담당하시는 나라가 동유럽과 영국, 미국이다 보니 아시아권을 가볼 일은 적었는데 마침 언니와 제가 방학일 때 아버지께서 한국으로 출장 가실 일이 생겨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 여행이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줄 거라곤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오래된 전통을 고집하는 것 같으면서도 도심은 높은 건물들로 꽉 차 있었고 그러면서도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동남아시아처럼 길거리 음식을 파는 동네가 모여있기도 했죠. 일하느라 바쁘신 아버지를 뺀 언니와 어머니 저는 매일같이 밤 1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국 여행을 할 정도로 열심히 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새모녀가 귀국하기 전까지 한 군데라도 더 돌아다니려고 부지런히 움직였죠. 문제는 한국 여행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바쁜 일정을 소화하신 어머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며 피곤하다고 숙소에서 쉬고 있었고 언니와 둘이서 늦저녁까지 광화문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눈앞이 침침해지더니 멀리 있는 물체가 뿌옇게 보인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리게 보이면서 눈이 따갑고 가로등 불빛이 UFO처럼 보일 정도로 빛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 힘든 일정을 계속 소화하느라 그런 줄 알고 집에서 쉬려고 했는데 다음날이 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순간 오래전 언니가 겪었던 갑작스런 난청이 떠오르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게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그냥 넘어갔겠지만 언니가 이런 증상이 보이니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죠. 당장 말해야겠다 싶어 어머니께 말해보니 우선은 병원을 가보자고 하셨죠. 그렇게 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정밀 검사를 한 후 의사의 상담 내역을 들을 수 있었는데 크게 걱정하지 말라며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일시적 시력 저하니 한동안은 밝은 빛을 피하고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품을 자주 해주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력이 이렇게가 많이 낮은데 왜 안경을 안 쓰고 다녔나며 진작 안경만 쓰고 다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죠. 렌즈를 끼면 안 되냐 물어보니 렌즈는 자칫 건조하거나 관리가 소홀할 경우 쉽게 상처가 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장 안경을 쓰고 다니고 싶었지만 문제는 안경을 만드는데 6개월이나 걸린다는 점이었죠.
지금 당장 안경이 필요한데 6개월 뒤에 나온 안경은 아무 의미가 없었기에 막막해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아버지와 함께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안경을 만드는데 30분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시력이 낮을 경우 의사에게 받은 진단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서류 없이 안경점에서 즉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시력이 양호하더라도 검사부터 안경 제작까지 보통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말로는 한 달이면 된다고 하지만 기본이 3개월이고 최대 6개월까지 걸리죠.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다음날 아버지 말대로 한국 안경점에 방문한 언니와 저는 검사 후 30분 만에 완성된 안경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지나가는 한국인들을 유심히 봐도 안경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 극히 드물던데 어떻게 이런 기술력과 속도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죠. 안경을 만들고 나서 집에 와 인터넷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니 이런 놀라운 속도 때문에 안경을 맞추기 위해 관광 목적을 겸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이미 꽤 있다는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업을 프랑스에 가져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말이죠. 이 아이디어를 당장 가족에게 말했고 부모님과 함께 상의한 후 프랑스에서 안경점을 내 안경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선 대학을 졸업해 안경광학이라는 특정과를 나온 후 시험을 치러야 자격이 되지만 프랑스는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됐기에 제가 한국에서 실무 기술을 배운 뒤 프랑스로 돌아와 프랑스 기술자를 고용해 함께 안경점을 차리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여행을 마친 뒤 6개월가량 본격적으로 안경학에 대해 공부했고 7개월 차 때부터 한국으로 가 여러 안경점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노하우와 기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곤 2년 후 프랑스로 돌아와 안경점을 차렸죠. 당시 한국 안경점을 돌아다니며 안 사실인데 한국인들은 안경을 단순히 시력 보호기구가 아닌 하나의 패션으로도 이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점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모양의 안경테를 수입했고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평소 3개월, 6개월씩 걸리던 안경 제작이 단 하루 만에 가능할 뿐더러 다양한 모양이 있는 안경을 접할 수 있는 저희 가게가 유명해지자 프랑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줄 서 있는 사람에게 매일같이 새로운 세상을 선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줄을 서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다양한 모양의 안경테가 그려진 안내책자를 전해주며 환호를 듣는 게 요즘 제 삶의 낙입니다. 우연히 방문한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습니다. 만약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한국에 안과를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일거리를 준, 그리고 프랑스 시민들에게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세상을 접하게 만들어준 한국의 기술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아멜리아의 글은 페이스북 등 여러 SNS를 통해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다양한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여기 미국도 3주는 걸리는데 한국이 30분 만에 가능하다고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한국을 가서 안경을 만들고 오는 게 저번 주에 안경점에 방문해 주문한 안경보다 빠르게 나온다는 말인데 정말 놀랍네요. 한국인들은 빨리빨리의 민족입니다. 아직 그걸 모르셨나요? 그건 그렇고 왜 아멜리아 같은 생각을 못했을까요? 여기 호주도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안경이 30분 만에 만들어지죠? 도대체 그 기술이 뭔지 저도 배우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저도 프랑스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국으로 여행 가셔서 제일 놀란 게 안경 맞춘 거라고 하셨어요. 여행 중에 안경이 부러져서 급한 대로 근처 안경점을 갔는데 왜 도수에 안 맞는 안경을 사냐며 그 자리에서 30분 만에 안경을 만들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이런 건 좀 한국 보고 배우면 안 될까요? 한국으로 기술자들 보내서 좀 배우자고요, 제발. 분명 안경 말고도 한국에서 편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연튜브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다양한 댓글이 평소 한국에서 접하기 힘든 외국인들의 사연과 이야기를 찾아 번역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외국인들의 사연을 찾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